다음 연사님은 연세대학교 정은숙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정은숙 박사님께서는 노인 치매 힐링센터를 운영하시고 계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노인의 건강,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여러 연구 실험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물을 통해서 또는 수소수를 통해서 또는 운동을 통해서 치매 노인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WHO에서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drink, eat, healthy food, wash hands, wearing mask, exercise, sunny 이런 내용이 있었죠. 오늘 정은숙 박사님께서 건강에 대해서 수소수에 대해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정은숙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수소와 노인 건강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활성산소는 모든 질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그 나머지 10% 세균 및 바이러스성에도 관련이 되기 시작하면 빠르게 진행한다고 보고되는 그런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가 세포 손상을 유발해서 암이나 당뇨, 치매 등 여러 질병을 일으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7년 오타 시게오 교수가 네이처지에 활성산소가 60% 이상 수소수를 가지고 낮출 수 있다라는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수소수와 활성산소의 관계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한 1000여 편 이상의 논문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논문들 중에 기존에는 그냥 활성산소, 항산화 뭐 이런 종류로 연구가 되다가 지금 현재는 신경퇴행성, 뇌혈관 질환, 자가면역 질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되어져 있고요. 치매는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원인으로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피부 관련되어 있는 실험입니다. 2013년도에 PLOSG에 게재된 논문이고요. 두 가지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24세에서 47세 성인 남녀 11명을 선정해서 엉덩이에 급속도로 자외선을 도포하고 2시간 동안 수소 기체에 노출시켰을 때에 자외선에 대한 염증 반응과 그 다음에 그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그리고 DNA 손상 정도를 확인하는 그러한 논문이었습니다. 역시 자외선에 의한 염증 반응도 현저히 줄어 있었고 또 염증 물질들인 그러한 부분들도 현저히 줄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DNA 세포 손상도 현저히 줄어 있고 두 번째 그룹에서는 45세 이상 노화가 진행된 그러한 성인 남녀 10명을 선정해서 매일같이 30분씩 하루에 30분씩 4일간 수소기체에 노출시키고 24시간이 지난 후에 피부 노화 관련되어 있는 물질들을 조사했습니다. 피부 노화 관련되어 있는 물질에서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 주목하셔야 될 점은 콜라겐이 잠시만요. 네, 콜라겐이 우측 도표를 보시면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콜라겐이 166.3%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피부에 붉은 반점이라던가 피부 상태가 현저히 좋아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 세포가
자외선에 노출되기 시작하면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그 활성산소가 증가하면 MMP1이라는 물질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은 콜라겐을 파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MP1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콜라겐이 파괴되고, 그래서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실험에서 보셨듯이 콜라겐이 166.3% 증가했다라는 것은 수소가 피부 노화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화를 지연시키고, 요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형외과에 무지들 많이 다니십니다. 그거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피부과학교실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했던 거고, 또 피부 노화에 굉장히 수소 기체가 많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된 그러한 논문입니다. 2011년도 안티에이징에 발표된 거고, 귀 뒤쪽에 세포 조직을 떼어내서 수소를 도포했을 때 주름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지를 관찰했는데요. 역시 주름이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욕창입니다. 노인성 질환 중에 치매,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치매가 걸리면 금방 와상 환자로 전환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몸을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와상 환자한테 가장 무서운 질환, 욕창입니다. 욕창. 욕창은 인류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까지 명명할 정도로 한번 걸리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험에서는 이 욕창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기전을 다 밝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013년도 바이오메드지에 나와 있는 거고요. 22명의 욕창 2단계, 3단계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또 일반적인 욕창 처치와 함께 병행 치료를 한 것입니다. 수소수를 1일, 3회, 330ml를 이제 인테이크, 경관으로다가 투여를 시켰고 6개월간 실험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욕창의 크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상처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좋습니다. 한 10명 정도는 98%가 욕창 크기가 줄어들었고, 또 나머지 10명은 48% 이상 욕창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또 오른쪽 보시면 이 앞에서도 콜라겐이 166%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섬유화 세포의 활성을 이끌어서 콜라겐을 생성을 시켜서 욕창 부위를 현저하게 줄인 것입니다. 이 실험은 몇 가지를 봤습니다. 욕창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입원 일수 또한 측정을 했는데 현저하게 퇴원 일수가 빨라졌고, 그로 인해서 그분들의 삶의 질이라던가 만족 또한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욕창은 국제적으로 4단계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붉은 정도의 이런 발적, 부종, 이런 거를 1단계라고 하고, 2단계는 표피, 진피 손상까지 일으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물집 생기는 수포, 요걸 2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진피세포뿐만 아니라 상피세포까지 파괴를 하고 염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위에 세포들은 괴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걸 3단계. 그리고 4단계는 상피세포뿐만 아니라 뼈 조직까지, 뼈까지 괴사를 일으켜서 결국은 완치가 어렵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이 욕창이 걸리면
치료하시는 분이나 돌보시는 분이나 모두 다 힘듭니다. 욕창은 수시로 자리를 이렇게 자세를 변화시켜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분들 또한 다른 질환에 근결계 질환이라던가 이러한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욕창이 걸리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걸리는 부위가 굉장히 힘든 부분에 많이 욕창이 생깁니다. 뼈하고 거의 이렇게 맞닿은 부분, 꼬리뼈라던가 또 복숭아뼈라던가 또 무릎 옆에 이런 부분들, 그런데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도 어렵고 걸리신 분들은 고통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합니다. 이게 노인성 질환에 있어서 제가 마지막에 거쳐가는 그러한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치매 관련된 또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리 이 한국 사회가 지금 수소 관련된 이런 연구라던가 이런 게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소와 질환 관련돼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한국은 조금 많이 위축되고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노인들 관련돼서 이렇게 보면 과다하게 약물을 많이 복용하고들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희 기관에서 수소수를 거의 꾸준히 드시게 하고 있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한 물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동이 병행이 되고 같이 이러한 물질들이 병행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지만 그래도 미래가 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연구들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정은숙 박사님의 너무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많은 나라 돌아다니면서 국제적인 세미나에서 많은 논문들 발표를 들었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히 노인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들은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너무나 반갑고요. 특히 뭐 성장 시기별로 노화 시기별로 그 말씀, 그 관찰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의학적으로도 에나보릭 스테이트, 캐타보릭 스테이트라고 1살, 2살, 3살, 4살, 5살, 25살까지 각 시기별로 알카라이징, 엔티옥시던트, 하이드레이션이 아주 풍부한 성장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섭생이 틀려져야 되거든. 그렇듯이 노인들도 똑같이 60살, 65살, 70살, 80살별로 에이징이 단계별로 일어나기 때문에 단계별로 섭생과 운동이 틀려져야 된다고 하는 너무 정말 대단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되면 에이징이 여기서 다 말씀드렸다시피 에이징이 일어난다는 것은 활성산소가 자꾸 높아지고 그러면은 산성화가 자꾸 증가되는 것이고 또 콜라겐도 자꾸 줄어들고 주름도 자꾸 커지고 물 탈수는 자꾸 증가되고 그래서 활성산소에 아주 효과가 있는 수소가 여러 가지 기능 면에서 좋다고 하는 그런 논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